자, 창밖에 있는 도시형 상가주택은 도시형 상가주택 중에 어디 소속입니까? 원룸형 주택이죠. 일단 층수가 몇 층짜리입니까? 7층이죠. 그럼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는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하지. 그럼 쟤는 7층을 5개층을 넘어갔잖아. 그럼 5개층이면 쟤는 아파트죠. 도시형 상가주택에 아파트가 포함된 건 어디밖에 없다. 원룸형. 그래서 쟤는 도시형 상가주택에 있어 원룸형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갑니다. 자, 우리 주택가사 자격제도는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공주법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법상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공주법상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야. 이걸 주서 공주법에 할 겁니다. 우리 자격 시험제도는 공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주법상 공동주택이 우리 관리대상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자,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공동주택인지. 자, 115페이지입니다. 자, 공동주택이란 다음에 주택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그럼 특이한 건 이 공동주택은 건축법 규정 다르고 주택법 규정 다르고 공주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도 우리가 공동주택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건 네 가지 했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었잖아요. 자, 주택법에 하니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잖아. 근데 현재 우린 지금 공주법상 공동주택을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범위가 달라져. 이 안엔 주택도 있고 시설도 포함이 된답니다. 그럼 첫 번째, 주택은 무엇이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포함이 된대요. 자, 그러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포함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가 포함된다?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 관리대상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숙사는 포함이 됐어 안 됐어? 기숙사는 그 관리대상물이 아니란 뜻이 되는 거지. 왜냐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입니다. 추상복합이죠. 자, 추상복합은 원칙은 건축법에 따라갈 때는 공동주택이다 아니다. 아니고 하나의 집합 건물일 뿐이에요. 추상복합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공주법은 공동주택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 관리 대상물이다 아니다. 관리 대상물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자,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다. 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시설이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주법은 공동주택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야. 그럼 우리 관리 대상물이다, 관리 대상물이 아니다. 관리 대상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법상 공동주택 안에는 자, 주택법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고 수상값도 포함이 되고 부대시설과 봉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위에 가서 보니까 후단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됐어. 그럼 복리시설 중에서도 일반에게 즉 타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있다는 거야. 걔는 포함한다 제한다. 그럼 우리 관리 대상물이 아니란 거지. 그럼 대표적인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뭐냐?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의미하는 거야. 그걸 상가를 근린 생활시설 하는 겁니다. 그럼 타인에게 우리가 분양을 시켰잖아요. 그럼 우리 관리 대상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 주택단지 안에는 자, 상가는 소장 및 관리 범위가 아닌 겁니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거니까 제외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상복합도 한번 보실까요? 주상복합은 상층부는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로 구성됐죠. 그럼 상가는 일반에게 분양이 됐잖아. 그럼 상가는 우리 관리 대상물이 아니고 주택만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주택하고 이 적용 범위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자, 이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우리 관리 대상을 목적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중에서 이제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될 때만 우리 목적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동주택의 범위가 건축법, 주택법, 공주법이 다 달라져요. 범위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자, 얘를 알기 위해서 앞에 있는 주택의 종류를 우리가 설명했던 거야. 얘가 우리 관리 대상 목적물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공주법상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 법이 이름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야. 무슨 법령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자, 이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예전에 70년대는 공동주택이 대중화 안 돼 있었잖아. 근데 공동주택이 대중화하시면서 공동주택 관리령이라는 게 신설됐었어요. 근데 공동주택 관리령이 신설되고 그게 주택법으로 바뀌었었어.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령이 주택법에 있다가 자 3년 전부터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이관돼 버린 거야.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길이 이제 전문화로 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은행이 주택법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독립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문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강계북에서는 8문제, 관리집에서는 많게 12문제까지 나와. 그래서 한 해 최대 20문제까지 나오는 법령이에요. 많이 난다 적게 난다. 80문제 중에 20문제 나는 것은 엄청나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하고 수업하면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맞게 해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총칙부터 들어간데 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목적이 있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을 왜 만드느냐? 목적이 있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럼 앞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정하겠다? 공주법을 정하겠다는 게 줄여서 앞으로 공주법을 하겠습니다. 자,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관리사무장이 관리해 주는 겁니다. 누가 관리해 주는 거다? 관리사무장이 관리함으로써 자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소장님은 자 국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은 그래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애국자라서 별게 아니야. 길 가다 휴지 하나 있는 거 주는 것도 애국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소장님 돼서 난 애국자란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 내용을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는 넘어가지고 자 관리처의 의무가 났어요. 자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누구다? 관리 주체. 그래서 관리체는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관리체로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건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주자 등의 의무가 나왔어요. 자,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체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수강생분들 중에 입주자 등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웃을 배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관리체계 협조 잘합니까? 정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입주민께서 협조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관리체한테 협조들 다 안 해요. 소장님 와서 이렇게 하자면 해 안 해? 안 해. 내가 너 인건비 줘서 내가 너 월급 준데 왜 네가 간섭하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입주민들도 앞으로 시험 봐서 입주시켜야 돼. 제가 공주법을 시험 받고 이 사람이 공주법을 아는지 문제고 입주권을 줘야 돼. 묘하게 이렇게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만 되면 오면 또라이가 되는지 모르겠어. 어? 자, 관리처에 협조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민법 1조를 배웠죠. 민법 1조는 법원이지.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일 땐 간수법에 의하고 간수법에 규정일 땐 초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법원이라고 하잖아. 어? 자, 이것도 공법도 법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민법에서 배울 거지만 이제 법률의 우선 적용 순서가 있어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했습니다. 무슨 법 우선원칙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했습니다. 무슨 법 우선 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공법과 사법이 충돌합니다. 무슨 법 우선 원칙이다. 항상 공법 우선의 원칙이야. 자,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 되는 거고 사법은 사인 간의 법령을 다룬 법이야. 그래서 항상 국가가 우선하는 겁니다. 오케이? 민법은 민법이 일반 사법이잖아. 강가복교 교수는 14가지 법률의 공법을 가리키는 분야. 오케이? 그 때문에 아무리 민법 교수님 목소리 힘줘도 강계복 교수님 발끝도 못 따라가. 무엇이 우선이니까? 공법 우선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걸 이제 머리 염두고 가는 겁니다. 염두 두고. 자, 주택법과의 관계가 났어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그럼 공동주택도 주택입니까? 주택이 아닙니까? 주택이죠. 그럼 이 관계를 보면 공주법은 주택법의 특별법이 되고 주택법은 공주법의 일반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우선적이고 공주법 적용하는 거야. 공주법의 규정이 없을 땐 일반법인 주택법을 정했다. 이게 법률의 적용 순서가 되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주택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때문에 우리 관계법계 주택법이 8문제가 주제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린 주택법도 알아야 한다 몰라 한다? 알아야 돼. 그렇지만 우선은 무슨 법에 따라 열미 관리하고 공주법, 공주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이 법을 우선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땐 일반법인 공주법을 적용하는 얘기야. 그럼 공주법에도 규정이 없을 땐 최종적으로 무슨 법? 주택법. 주택법도 규정할 땐 가장 일반법인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하고 공주법은 일반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임대주택에도 주택가성의 배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장으로 배치가 됐답니다. 무슨 법에 따라? 임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관리하는 거야. 이때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법인 공주법에 따라 관리해라.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법률의 적용 순서가 되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법을 다 배운다 안 배운다? 다 배워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넘겨요. 넘깁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117페이지입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이거 저번 설명했지만 이건 엄청 중요하다 했어. 엄청.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럼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무슨 뜻이냐?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그럼 끊어놓고 자, 이 공주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라는 뜻을 하고 있어. 그럼 첫 번째 자, 의무가 뭐냐?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반드시 두라는 거야.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라는 것은 뭐냐?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를 반드시 소자로 배치한 뜻이야. 만약에 여러분 주택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 등을 소자로 배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배치 의무자에게 일처마냐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 구성하라 했어. 그럼 자치 의결기구는 누구냐? 입주자 대표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돼. 만약에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되면 그 단지는 또 500만 원 이하 카트가 부과되는 다 강행 규정이 되는 거야. 이거 외에 일정한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된 걸 뭐란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 적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주택 단지가 의무 관리 대상인 경우가 있고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 앞으로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의무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의무 관리 대상과 비의무는 관리에 관한 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주택 단지가 의무 관리 대상이 되잖아. 근데 공주법이 적용돼. 무슨 법이? 공주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여름단지가 비의무가 되잖아. 그땐 관리 규정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직권법이 적용되는 거야. 무슨 법이? 직권법이야. 근데 직권법은 공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이야. 민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와 비무의 관리 규정이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의무는 무슨 법이 적용되고 공주법, 비의무는 직권법이 적용되는 거야. 직권법은 입주에 필요한 용어 없어.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인이 관리하는 거야. 그렇지만 의무관리상은 입주협회가 구성되고 소장이 관리수도 관리하는 겁니다. 체계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항상 우리는 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비의무는 알 필요 없어요. 비의무는 소장의 배치임가 없기 때문에. 비의무는 소장 배치하든 않든 그건 따지지 않아. 의무관리상만 반드시 배치하는 겁니다. 비의무는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주법상 공동주택 중에서도 의무관리상에 해당할 때만 공주법이 적용되는 거야. 물론 비의무도 공주법의 일부 기준이 적용돼요. 장성 춘당금하고 장기 승객하고 용대 사용 행위규정하고 하자 담보 책임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특정한 몇 가지만, 나머지는 다 의무관리상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비의무도 공주법의 일부가 적용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무관리상으로 규정해서 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어떤 주택이냐? 첫 번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두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가리니까 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했어. 그러면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을 땐 1번 300세대 가능한 거야. 300세대 이상부터라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 안 돼 있고 개별 난방일 땐 300세대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분명히 설명했어요. 자, 네 번째,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부터, 그럼 추상복합도 주택이 몇 세상이 되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상이야. 근데 내년도 자 4월 중까지는 이 네 가지만 적용이 돼. 근데 내년도 4월 중부터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내년도 4월부터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거야. 근데 내년도 4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시험법이 포함되는 거니까. 자, 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그럼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은 것은 원칙은 비의무야. 의무다 비의무다. 비의무 중에서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저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도 앞으로 포함된대. 얘는 의무다 비의무다. 비의무지만 입주자 등이 동의하여 정하면 의무관리상에 포함이 되고 얘를 앞으로 의무관리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표현해 주는 거야. 전환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입주자 등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 의무다 비의무다. 비의무야. 그때는 공주법이 적용되라 직권법에 따라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가 입장이 동일해서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잖아. 그때 공주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의를 받고 전환이 됐지만 공주법이 적용되는 거야. 근데 얘를 신설시킨 이유가 있어요. 여기면 이 비는 직권법이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 직권법은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많이 보장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제약한다 안 한다. 제약을 안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개판이 되는 거야. 개판이야. 왜냐면 우리 의무관리상은요 공주법이 적용돼서 국가가 많이 규율을 해버려. 그러니까 관리비도 함부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사업자들도 다 경제입찰로 선정하고 들어가고 관리비액도 연도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다 공개까지 해줘야 돼. 근데 비의무는 그런 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민사특별법이니까 제약이 없어요. 그건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법이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관리비 같은 거를 막 아무렇게 쓰는 거야. 관리비액도 공개 안 해. 그러니까 투명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개판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얘들은 입주자 등이 손해보고 있잖아. 그럼 동의해서 공주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다만 동의 안 해주면 비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얘가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염두에 입주자 등이 동의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자, 전환이 되면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을 소장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인건비가 발생해야 하네. 전문이었으니까 발생하잖아.
그럼 우리 입주민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걸 좋아할까 싫을까? 근데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진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파트가 개판으로 관리되고 내가 낸 관리비가 어디 사는지 모른단 말이야. 동의할까 안 할까?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보 진짜 개판이야. 막 관리비가 어디다 쓰이는지 모른다니까. 회장이 지 애인하고 밥 먹고 와서 또 막 관리비 정산해버려. 진짜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상상입니다. 비밀에 가보면 돈을 막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 그럼 결국은 나중에 입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동의 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오피스텔 같은 데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준주택으로 분류했잖아. 앞으로 주택에 준하겠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언젠가는 들어오겠다는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집합 건물도 있잖아요. 사람이 주거하는 집합 건물은 언젠가는 다 우리 관리 대상 목적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쪽은 투명 관리가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높여서 앞으로 동의를 해주면 일단 의무가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냐? 공주법상 공동주택 중에서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내용을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비밀 알 필요도 없어요. 뭐 직권법 봐봤자 법률 조항수 몇 개 되잖아. 다 사적 짜서 다 그 단지 스스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물론 공주법에 규정이 없고 없는 사항이 있어. 그때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의무관상은 직권법이 적용돼. 무슨 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주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직권법도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린 따지지 말자는 얘기야. 아니 의무관상도 공주법은 직권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관계법규 전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험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걔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죠. 501호에서는 소유권을 갖고서 대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돼. 이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 하는 거야. 501을 소유하게서 대지에 갖는 거를 대지 사용권이 한 거야.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분의 지분배를 갖는 거야. 이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지. 그 내용은 직권법이 적용돼 버려. 아파트도 501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그럼 대지 사용권을 얼마를 가질 거냐? 전유분의 지분배를 나눠줄 때 있단 말이야. 그건 무슨 법이? 직권법이 나왔어. 또 관리비도 항목도 주택 공주법에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비율로 부담할 거냐? 그것은 직권법이 있는 거예요.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자 보세요. 201호는 50제곱미터야. 자 202호는 자 100제곱미터야. 그럼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 그럼 지분배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다 직권법에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의무관상도 직권법은 적용되는 거야. 다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적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관리 규정은 공주법이 적용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넘어가요. 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일 때요. 자기 또 이제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강행 규정들이 대부분. 자, 입주자 등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그럼 의무관리상 공택은 해야 한다겠어? 그럼 의무규정, 임무규정? 의무자 강행규정이야. 그럼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가 의무관리가 된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의무관리야. 무슨 법상? 공주법상. 우리가 임대주택에서는 자체관리와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양주택인 공주법은 우리가 자치와 위탁관리. 우리 공주법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아니야.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다. 자치와 위탁관리.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공주법상 의무관리를 할 때는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가 있는 거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자치관리가 이루어지고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지금부터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치관리 위탁관리 엄연히 관리 규정이 달라. 너무합니다. 자, 여기서 전환식은 나중에 볼고, 자 지금부터 관리 이관이다. 지금부터 118페이지인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자치와 위탁관리로 어떻게 전환이 될 거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배워가는 과정인데 일단 1년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본문도 같으니까 적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의 관리 이관 절차야.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가 중음사 맞고 나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입주가 시작되면 얘는 의무 관리 대상이니까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이루어질까?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자치와 위탁 관리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라? 근데 입주가 시작돼서 이사기 바쁜데 바로 결정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입주가 시작되면 이때부터 과도기준 관리가 시작돼요. 그 과도기준 관리를 사업체 관리다 펴는 거야. 누가 관리하는 거다? 사업체 관리인 하나의 과도기준 관리뿐인 거지 의무 관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사업체라는 사람은 관리가 목적인 사람이요, 건설이 목적인 사람이야. 건설이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법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못을 박았어. 이걸 사업체 관리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 줘야 돼. 얼마 입주까지? 과반수. 얼마 입주까지? 과반수. 그렇다고 과반수 입주했다고 떠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과반수 입주까지 관리하고 과반수 입주되잖아. 그때 가서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무슨 관리와 무슨 할 것을 자치와 위탁 관리. 그럼 과반수가 입주되기 전에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과반수가 입주가 돼만 자 자치 관리나 위탁 관리를 결정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근데 요구받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요구받고 선행되는 게 있어. 선행이 뭐냐? 입주자 대표 회의가 먼저 구성이 됩니다. 뭘 구성해라? 입주자 대표 회의. 이걸 주소 앞으로 제가 입대일을 할 겁니다. 이따 보시면 요구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입주자 대표를 우리가 구성하도록 돼 있어. 자, 그럼 입대위가 구성이 되죠. 구성되고 그때 가서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무슨 관리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그럼 위탁 관리로 결정될 땐 최종적으로 주택업자 선정까지 맞추는 겁니다. 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할 때만. 이해하셨죠? 물론 비의무도 자치와 위탁 관리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고 의무 관리 대상만 이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고 그럼 결정이 됐죠. 그 결정된 사실을 자 관리방 결정하는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사업 측에 통지합니다. 우리 자치 관리할 거다, 위탁 관리할 것을 신고해 주라는 얘기야. 왜? 의무 관리니까. 그러면 비의무에서도 자치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걔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무 관리 대상은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신고 대상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누가 결정 요구를 한 거야? 사업 주체. 그럼 사업 측에 통지해 줘야 돼. 우리 관리 방법 결정했기 때문에 인수계 마치고 있다라고 그때 통지해 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책임자로 사업체가 자 그 해당 관리 측에 인수계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인수계 하기 전까지는 사업체가 관리처로서 공동취득을 관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계가 끝나면 그 단지에서 그때부터 자치와 위탁 관리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관리 이관 절차가 되는 거야. 인계 전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고 사업체 관리되는 거야. 그럼 인수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에서 이제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또 이 1년의 질을 법정을 갖고 하나하나 정의하는 겁니다. 법정을 갖고 자, 첫 번째 사업체 요구가 나왔어. 뭐 얘는 해마다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며 그럼 법령에서는 사업체 관리관을 정하겠답니다. 얼마 입주할 때까지? 과반수 입주 시까지 관리하는 거야. 그럼 얘가 시험지문에 등할 땐 전부 입주할 때까지다, 3분의 2가 입주할 때까지다, 1년간 관리하는 데서 정답 끄집어낸 질문이 아주 키워드가 된 질문 하나야. 얼마 입주까지? 과반수.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자 그 사실 통지하고 그 사실 통지하는 건 뭐냐? 법에서 나 과반수 입주 시까지 관리하려 했습니다. 과반수가 입주했습니다. 그 사실 통지하는 거야.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할 것을 자치와 위탁 것을 요구하겠다는 얘기야. 얼마가 입주가 되면? 과반수. 과반수 입주되기 전 요구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요구 받았죠. 자 넘어와서 자 관리 방법 결정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가 선행돼서 구성된다 했죠. 이 집의 키워드는 여기가 키워드가 돼요. 여기가
입주자 등은 위 일의 기억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 사업체가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자, 구성은 누가 하는 거다?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서 구성하는 거야. 다만 누굴 구성을 하겠다? 입주자. 그러니까 입주자만이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걔를 보는 거라. 자, 그럼 입주자를 구성을 해서 입주자 등이 일정 기간 내에 입대를 구성하랍니다. 몇 개월? 3개월. 이거 중요 숫자야. 몇 개월 내에? 3개월 구성하고 우리가 구성 신고에 대한 강행 규정이야. 아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는 자치 이격을 의무적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반드시 구성이 돼야 돼 하고 구성 신고까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구성 신고하지 않게 되면 이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가 부과되는 거야. 몇 개월의 구성이다? 3개월. 그럼 입주협회가 구성이 됐죠. 그러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관리 방법 결정하러 가는 겁니다. 관리 방법 결정. 자,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저는 바했단다. 그럼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대통령령 이제 떠들어 보는 겁니다. 의 기억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여기서 관리 방법 결정이라는 것은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결정이다. 자치와 위탁. 자, 변경. 그럼 관리 방법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치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이 가능하고 위탁 관리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변경은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방법을 한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 두 가지. 잘 이해만 하세요. 첫 번째, 입대위에서 의결로 제안하고, 그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의결로 결정한다, 제안한다. 그럼 자치 관리자 위탁 관리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겠다? 입장이 과반수 찬스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 이상이 제안하고, 그럼 입주자 등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얼마 이상이? 수익 제안하고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스로 결정한 거야. 그럼 최종 결정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암기하지. 이게 엄청 중요한 절차면 암기하지. 아, 관리법 결정과 변경도 절차에 따라 한다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약속할게요. 자, 저거 수업할 때 수 없는 지문 안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한다는 지문 나올 거야. 그땐 그 안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다는 뜻이야. 의결 정수가 구성원 과반 찬성이니까 앞으로 수없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한다는 지문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때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럼 이 절차에 따라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결정된다? 자치와 위탁 관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 그럼 결정됐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걸 신고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 자, 넘어가서 보니까 입주자 대표 입대위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경우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결정이다? 자치와 위탁 관리.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값자 선정을 포함하랍니다. 자, 그래서 위탁 관리 결정 시엔 주택값자 선정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자, 이를 사업 측에 통제랍니다. 우선 누구에게 통제라? 사업체 관리방 결정인가 사업체 떠날 수 있도록 통제해줘야 돼. 하면 사업체가 그때 가서 인수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게 아니라 대통령 영어 전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구청장에 우리가 신고까지 하게 됐어. 그럼 이 자를 앞으로 뭐라냐? 이하 시군구청장 편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행정기관 두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자, 공주법상 관리규정에 행정관청은 국장은 넘어갈 거야. 국토교통청은 넘어가고 시도사하고 시군구청장을 한번 구분하고 갈 겁니다. 자, 앞으로 수없는 시도지사란 용어가 나올 거야. 얘는 줄임말이야. 시도지사는 무엇의 줄임말이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를 시도지사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는요, 맨 첫 번째 조문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라고 가로 열고 이하 시도지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줘. 오케이? 그럼 앞으로 시도지사는 용어할 땐 이자들이야. 즉 광역단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역단체장. 자, 두 번째 시장, 군수구청장. 이걸 제가 앞으로 시군구청장을 할 거야. 자, 시군구청장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와 시장, 군수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청장, 즉 우리가 기초단체장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특이한 게 뭐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사. 자, 여기서 특별자치장은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지. 자, 이자들은 시도지사도 포함되고 시구청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도지사하고 시구청장은 같은 뜻 다른 뜻. 다른 뜻이란 거 얘를 바꿔 치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엄연히 시도지사하고 시구청장은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관리방 결정했을 때는 누구의 신고할 거냐?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하는 거야. 맨날 바꿔 나온 게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물론 공주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가면 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주법은 신고권자는 시군구청장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런 게 공부 요령이야. 우리가 공주법이라 나중에 뭐 4대 보험법도 배우고 우리가 뭐 전기사법 같은 것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 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우리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고용보험법에서는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 신고를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하도록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전기사법에서 여러분 단지를 공사하잖아. 그땐 시도지사에게 또 신고하도록 됐단 말이야. 그렇지만 공주법 안에서는 신고권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앞으로 문제 설명에서 공주법을 묻는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국장에게 신고한다 이거는 다 X지. 그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신고는 강행 규정입니다. 이 공주법상 신고 규정 위반할 땐 500만 원 과태료야. 그러니까 신고도 일정 기간 내에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신고기한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고기한은 자 관리방 결정과 병식은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야. 며칠부터? 30일에. 근데 얘도 수없이 얘는 벗겨서 얘는 30일이라는 숫자가 주관식까지 있다는 숫자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주법상 신고 기한은 딱 두 가지예요. 15일 이내 신고가 있고 30일 이내 신고로 구분합니다. 며칠 며칠? 10일과 30일. 근데 그 수없는 신고 기한 중에서 딱 두 가지만 15일 이내야. 몇 가지만? 두 가지. 그럼 나머지 며칠? 30일 아니지. 딱 두 가지가 뭐냐? 관리 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하고 주택관리업 등록상 변경 신고 이 두 가지만 15일이야. 나중에 배울 거야. 관리 사무장 배치 등 신고하고 주택관리업 등록상 변경 신고만 며칠? 15일. 나머지는 30일. 그럼 나 두 가지 말고 남은 다 30일로 보면 되겠지. 그럼 관리방법 결정과 변경 신고 며칠? 30일. 입주대피 구성과 변경 신고 며칠? 30일. 관리계 재정과 개정 신고 30일. 하자 보수금 사용된 신고 30일. 그게 공부를 효율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단계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키워드만 암기하고 나머지를 반대로 보내면 되지. 오케이? 그건 앞으로 제가 그렇게 분석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다만 의무 관리 대상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여름단지가 비의무일 땐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사업체계 통지해 줄 수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사업체가 인수에 마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관리 이관 절차가 돼 있고, 자 간단히 지금은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리가 시작된다? 사업체의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체는 언제까지 할 거냐? 입주 예정자 얼마 입주할 거지? 과반수 입주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자 과반수가 입주되면 그때서 사업체가 입주 등의 관리 요구를 하는 거야.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것을? 자치와 위탁 관리를 요구하는 거야. 얼마가 입주가 되면 과반수가 입주가 되면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방 그럼 관리방 결정 요구 받으면 관리방 결정하기 전에 입주대피가 먼저 구성이 된다 했어요.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입주대피를 구성하는 거야. 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할 땐 입주대피 의결이나 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 승이 제안해 주는 거야. 하고 최종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결정했으면 그 사실을 사업 측에 통지하고 신고청에 신고한다 했죠. 신고도 일정 기한 안에 신고해야 돼. 며칠?
삼신에 신고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사업 측에도 통지해 줄수 안 해줬어? 통지해 줬지? 그럼 사업 측에 자치 관리로 결정을 해서 통지했잖아. 그럼 자치 관리를 입대위가 구성해야 돼. 이따 보시면 자치 관리는 사업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구성해야 돼. 몇 개월? 6개월 내에 구성하면 자치 관리의 대표는 소장님이 선임됩니다. 그럼 사업체가 그 관리장하고 인수결 마치고 떠나면 돼. 이해하셨죠? 아니, 통지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자치가 구성이 돼야만 그 소장하고 사업체가 인수결 마치는 거예요. 자,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죠? 그럼 주택업자 선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 2차 방 선정해서 주택업자 선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업체는 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인수결 마치고 그때서 떠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단지에서 그때부터 자치와 위탁관리로 관리가 이관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하나의 절차가 되고 넘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사업체 관리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체 관리.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관리 방법 변경할 때도 변경 신고해야 돼. 며칠? 30일 때 변경 절차도 똑같죠. 입주의 피의결이나 전체 입자 등 10%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 과반 찬성으로서 관리 방법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도 의무관상은 또 신고를 해야 돼. 며칠? 30일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위탁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이 되잖아. 그럼 입주협회는 위탁관리 종료까지 자 관리기를 구성해 줘야 돼. 그럼 전임 관리처가 후임 관리측에 관리여부를 인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치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이 되잖아요. 위탁이잖아.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주택업자를 입찰 방법을 선정해서 선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전 관리처가 주택업자와 인수결 맞지. 이게 이제 관리 이관 절차. 이건 변경 절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나중에 별도 설명해 줄 겁니다. 기본서 갔을 때. 자, 사업체 관리부터 들어가는데 이부터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